아직까지 날씨가 좀 살살하죠. 이제 가정의 날 5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새벽 공기는 좀 찬 편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셔야겠죠. 5월 들어 첫 출근입니다. 갑자기 일이 좀 없어져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들어서 첫 출근인데, 원래 하루에 2탕씩은 해야죠. 그래야 하루 일당이 되는데 5월 첫 출근인데 오늘은 한 탕만 하고 또 끝내야 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봐요. 일이 예전보다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북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제를 실러 갑니다. 소각제 실어서 인천에 하차하고 집에 퇴근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상 도착 시간은 지금 5시 18분이니까 5시 48분 5시 50분 정도 도착 예정이고요. 싣고 인천 가면 8시 정도 됩니다. 하차하고 인천에서 8시에 하차를 하고 퇴근하면 빠르면 9시 반, 늦으면 10시 그 정도면 퇴근합니다. 하루가 너무 여유롭죠. 시간도 많이 남고. 겨울에 좀 차에 문제가 있었던 인젝터 부분에서 또 경고가 들어오네요.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네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 오류가 뜨더라고요. AS가 일반 부속은 3년이고 엔진, 미션, 대우 이런 구동축이나 이런 쪽은 AS가 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이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AS 기간이 길어지니까. 예전에 제가 덤프트럭 할 때는 그 수입차였어요. 독일의 만차라고 수입차였는데 AS가 이제 좀 짧죠. 좀 짧아서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대형차들은 보통 이제 한 4년 지나서 4년 정도 되면 좀 고장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이 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현대 액시언터는 AS가 5년이라서 그래서 이 차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차야 뭐 수입차가 좋죠. 아무래도 성차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기는 합니다. 단지 이제 부속값이나 이런 게 조금 비싸죠. 아무래도 차값도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현대차는 처음 뽑았는데
현대차도 나름 뭐 액션트도 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시트도 운전석 시트도 예전에는 시트가 안 좋았거든요. 국산차들 좀 딱딱하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시트가 좋은 게 꼽혔어요. 수입차들한테 장착되던 시트가 꼽혔는데 옛날에 제가 타던 만트럭의 운전석 시트하고 같은 거예요. 시트가 비싸죠. 대신에 좋아요. 시트만 좋아도 피로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에이스 기간 길고 몸이 조금 피곤하기는 해요. 승차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덤프트럭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중노동이 아니고 하니까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퇴근이 조금 빨라요. 새벽 한 4시 이 정도 움직이는데,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한탕 하는 날은 한 10시 이전에 거의 끝나는 편이고요. 2탕을 하게 돼도 말하면 12시, 좀 늦어도 한 2시 정도면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나와요. 물론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텃밭도 자주 가볼 수 있고, 그리고 오후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걸 하게 된 것도 시간이 좀 많고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을 또 제가 하는 일을 다른 분들과 공유도 좀 하고, 어차피 또 혼자 하는 일이니까, 매일 앉아서 운전하고 혼자 하는 일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마음 좀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제 목표는 1일 1영상입니다. 1일 1영상.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편집이 아주 좋고 깔끔하고 그렇진 않죠. 초보자니까. 그리고 장비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었어. 그냥 핸드폰 하나로 그냥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나름 노력만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일 1영상인데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봐야죠. 아무래도 일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1일 1영상을 못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일 1영상 이상은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나 하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 유튜브 많이 보죠. 요즘은 TV는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고, 유튜브가 더 재미있더라고요. 실생활에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찍게 된 계기가, 다른 분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본인의 일상생활을 매일 업로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영상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개인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에 사시는 분처럼 매일 이렇게 보니까 정감이 가고, 이웃 사촌 같이 느껴지는 걸 제가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또 저하고 비슷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인생을 살면서 소통하면서 이웃사촌처럼 그렇게 지내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사실 어제 일이 하나가 있기는 있었어요. 배차가 들어오기를 했는데 어디냐면 그 식품원이 회사입니다. 식품 회사인데 식품을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가 나와요. 그걸 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싣고 아주 가파른 경사길에 있는 그 처리장에 하차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1단을 넣고 수동으로 끝까지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길인데 거기는 조금 비가 오고 이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못 올라가고 차가 쓰기라도 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괜히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일은 좀 악천 후에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좀 미뤄달라. 어제 비가 많이 오진 않았는데 조금 왔죠. 그래서 땅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조건이 안 좋아서 조금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뤘는데 내일은 또 그 현장에 가야 되겠죠. 폐기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건설 폐기물이 있고요. 산업 폐기물이 있고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폐기물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생활 폐기물은 뭐냐고 하면 저희도 보면 아침에 청소차들 있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그런 일을 일반 쓰레기 쪽 집에서 배출하는 일반 생활용품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그걸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하는 일은 산업 폐기물 쪽에 가까운데 정확하게는 사업장 폐기물이죠. 일반 폐기물도 있고 물론 저 매립장으로 가는 지정 폐기물도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뭐냐고 하면 인정 말하면 이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폐합성이나 이런 쓰레기 종류, 아니면 뭐 재활용품 같은 걸 소각장으로 일단 옮기죠. 옮기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소각재, 바닥재, 그리고 폐수온이장, 하수온이장, 식품공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처리장이나 아니면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게 그게 제 일입니다. 그게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축산 폐기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똥오줌이죠, 똥오줌.
그런 걸 축산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 축산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철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나름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덤프트럭 할 때 조금 한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몇 개월, 한 1년 정도는 안 되고 한 몇 개월 정도 그 친구 일을 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앞놀 트럭으로. 그때 해봐서 경험이 좀 있죠. 축산폐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폐기물이나 이런 쪽이 이제 냄새가 나고 막 안 좋은 직종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덤프차도 해봤고 예전에 화물차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놀트럭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반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용단이나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놀아가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쟁이 좀 심화되죠. 경쟁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나 덤프트럭이나 용달이나 뭐 택배도 마찬가지겠죠. 단가가 안 좋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우니까 진입하기가 쉽죠. 사람들이 퇴직하면 뭐 택시나 해볼까, 화물차나 해볼까, 덤프트럭이나 해볼까 이런 말이 많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나 해볼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죠.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제가 덤프를 20 몇 년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된 동기도 올해도 했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덤프차 오래 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힘은 들지만 이쪽으로 다시 차를 출고해서 지입도 들어가고 도전을 다시 하게 됐죠. 제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내년이 60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폐기물이나 이쪽에 종사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좀 힘들고 뭐 지저분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뭐 그런데 그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대신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냄새도 좀 악취도 조금 나고 제품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쪽이 다른 직종보다 경쟁이 좀 없어요. 지입차도 흔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지입차도 별로 없고 해서 그리고 한번 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체에 한번 지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지입 들어간 회사 일 외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도 급하다고 다른 차를 불러설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제가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이 차를 가지고. 폐기물이니까 차량 관리가 아주 좀 어떻게 말하면 시청에서 관리를 잘하는 거죠. 차가 못 움직이게 다른 쪽으로 못 움직이게. 이 폐기물이니까 차에 싣고 다니는 물건 자체가 폐기물이니까 예전에
폐기물 불법 처리 이런 게 많아잖아요. 불법 매립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차에 GPS를 다 달아놓습니다. 다 달아놓고 차가 다른 쪽으로는 못 가게,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그런 데가 적발이 되죠. 그러면 GPS가 달렸기 때문에 제 차가 만약에 그런 일에 동조를 해서 불법으로 일을 했나 안 했나, 근데 GPS 까보면 알겠죠. 그쪽으로 이동한 날짜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GPS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실어놓고 최소한 이틀 안에는 하차지까지 가야 됩니다. 못 가게 되면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짐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이틀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처리를 못하면 또 시청에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덤프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박스를 견인할 때, 내릴 때, 이럴 때 잘못해서 고리가 부러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 차 적재한 후미를 이게 타격을 주게 돼 있죠. 떨어지면. 그러면 허리 부러지는 사람, 목 부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일은 견인할 때 고리에 잘 걸렸나 안 걸렸나 감으로 하지 말고 항상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몸에 아주 버릇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잘못해서 박스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놀이, 일반 화물이나 덤프트럭 이런 거보다는 좀 낫죠. 수입 면에서도 결국은, 그래서 운반 단가나 이런 것도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용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덜 허리해졌어요. 그죠? 운반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낫죠. 일도 훨씬 조금 수월한 편이고, 덤프트럭은 출근을 하면 정말로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쉼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그래서 뭐 신호위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안 해야 되지만 바쁘니까 항상 쫓기죠. 늘 쫓기고, 늘 경쟁하고, 늘 대기를 하고, 늘 줄을 서고, 이게 일상이 돼 있어서 지칩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이 앞놀은 혼자 하죠. 상차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박스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혼자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가서 짐을 박스를 견인을 하고 교체를 하고, 혼자 또 처리장 가고, 혼자 처리하면 또 혼자서 가고, 늘 혼자가 일상입니다. 혼자가. 그래서 경쟁이 없고 바쁘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몸에 배니까 이제는 그런 덤프트럭 같은 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몸에 배니까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도착했습니다. 신평에. 공차 개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긴 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개근대를 타는 게
처음에 와서 여기서 한번 긁었죠. 세차 뽑아가지고 처음 왔을 때 한번 긁었습니다. 범프 쪽에. 그래서 개건됐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내리면 되겠죠. 짐이 저 앞에 보이는 게 제 박스인데 짐이 좀 많이 조금 실린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 돼? 잠깐 묵시자. 응? 시시. 나 마딱지야 이거. 잠깐만. 퇴근 안 해요? 지금 근데 응? 오늘 주간이요. 응? 오늘 주간. 주간? 네. 주간 몇 시부터인데? 6시 반. 응? 6시 반. 6시 반부터 네. 몇 시까지?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 네. 2교대요? 네. 잠. 응? 잠. 3교대? 네. 아, 저녁 12시 반? 네. 6시 반부터? 저 연두 시간. 8시간? 연두. 12. 아, 가만있어 봐. 7, 8, 9, 10, 11, 12시 반에 퇴근이라고? 아니, 연두 시간에 아, 12시간 일을 한다고? 네. 아, 그래서 3교대? 그렇어요. 네. 그럼 이틀하고 하루 쉬고? 네. 4일. 4일하고 하루 쉬고? 네. 고향이 어디에요? 저 베트남. 베트남? 네. 생활비 거의 다 갖다 주겠네. 응? 예? 어떻게? 생활비 집에 다 갖다 주겠네. 아, 네. 벌어가지고. 예? 네. 집에 언제 가요? 그 3, 4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3, 4년에? 네. 가족들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뭐.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이거 나 물 한 잔만 뽑아 가면 안 되나? 여기 커피요. 네. 박스 견인 다 했고요. 이제 가변축 세팅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이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네요. 짐이 조금 애매해서 오늘 또 국도로 가볼 예정입니다. 물만 받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제 차에 커피는 있기 때문에 오늘 일이 한탕이라고 와이프가 뜨거운 물도 안 넣어줬네요. 아무거나 안 넣어줬습니다. 돈 많이 못 번다고. 네. 평상시에는 이제 간식거리도 좀 넣어주고 음료수도 넣어주고 뜨거운 물도 끓여서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탕밖에 안 한다고 안 넣어주네요. 아무것도. 빨리 갔다 오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좀 마음도 편한데 대신 뭐 몸은 편하니까요.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팅이 덜 됐네요. 세팅이 안 되네. 이 가변축이 센서가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제 차는 아직 2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다른 차들 보면 센서 고장이 조금 잦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센서가 안 좋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툭도 아무리 내가 세팅을 정확하게 한다 해도 100% 이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편차가 한 몇백 킬로, 한 500km 이렇게는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믿고 100% 믿고
고속도로 이제 과적다리 같은 데 통과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낭패. 그러니까 본인이 무게를 숙지를 하고, 그리고 야, 이 짐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겠다, 고속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적을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죠. 50만원 나옵니다. 50만원 50만원 나오고, 이제 납기내 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줍니다. 납기내 납부를 제때 하면, 그럼 40만원이죠. 두 번째 걸리면 80만원입니다. 80만원. 그것도 납기내 내면 또 20% 감면해 주겠죠. 세 번째 걸리면, 제가 세 번째까지는 안 걸려왔는데, 저 두 번 1년에, 그렇죠, 횟수 제한이 하면 1년일 겁니다. 1년 안에 이제 두 번 걸리면 80만원, 세 번 걸리면 아마 제가 알고는 100만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걸려봐가지고 가끔 과적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짐은 적당히 실었다고 할지라도, 제 영상에서 나는 밀라노를 뒤로 하고 이게 뭔 이탈리아 서북부 지역으로 향했다. 웬 라디오 소리가. 제가 제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었는데, 그 짐은 적당하게 실렸다고 하더라도 10% 봐주기 때문에, 이제 과적이 40톤이잖아요. 제한이 40톤인데 우리나라 도로는 최대한 40톤인데 10%는 봐줘요. 10%는. 왜냐하면 이게 축중으로 달기 때문에 한 축에 10톤씩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뭐 9톤 나오는 것도 있고 10톤 나오는 것도 있고 11톤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는 봐줘요. 그 짐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무겁다고 하더라도 뭐 애매하게 실리면 4개 축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럼 과제 걸리는 거예요. 총용량은 40톤이 안 돼도 축중량에서 걸려서 과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차의 축 분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필히 숙지하고 다니셔야 되겠죠. 내 차는 뭐 40톤 실었을 경우에 1축은 축 분배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 2축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 3, 4축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 각 축당 자기 그 하중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네, 손해를 덜 보겠죠.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타이어 갈 때도 그 축 분배를 생각해서 축이 좀 적게 나오는 쪽으로 새 타이어를 넣고 이런 쪽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타이어 교체만으로 해도 뭐 500km, 1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500km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짐을 실었는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예 자신하면 고속도로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태료 과적 걸리면 안 되겠죠. 벌금이 세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국도로 갑니다. 여기서 국도로 가면 지금이 6시 반이죠. 네, 인천 가까이 가면 거의 한 7시, 8시 조금 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분, 40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고속도로 가는 거보다가. 네,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8시 반에서 9시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한 2시간 조금 더, 한 2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보고 2시간 한 1, 20분? 자, 그래도 오늘도 5월달 첫 출근입니다. 5월달 첫 탕을 실었고요. 열심히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탕 하고 일찍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일찍 샤워하고 밥 먹고 뭘 할지 아마 오늘 텃밭에 갈 확률이 높아요. 어제 고구마 순을 심으려고 고구마 순을 좀 동생이 사놨거든요. 같이 텃밭 하는 동생이. 그럼 오늘 고구마를 잘하면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는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 날에 이렇게 심으면 좋아요. 이게 밑으로 깊숙이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심기 때문에 땅이 잘 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심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비가 왔죠. 네,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아마 같이 텃밭 하는 동생하고 같이 고구마 심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텃밭에 가서 또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포크레인들이 출근을 많이 하네요. 네, 포크레인들이 이 시간이 출근 시간이죠. 현장이 거의 건설 현장에 있는데 보통 7시 뭐 늦으면 8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의 포크레인들 출근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2대나 보이네요. 포크레인 저는 것도 괜찮죠? 나도 저거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운전하고 틀려요. 포크레인은 제 아는 지인도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배운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써주지를 않습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포크레인은 이제 뭐 상차 장비로도 하고 하지만 보통 저렇게 한 공투, 공유 이런 저런 거는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 조그만 현장 같은데 그런 데서 아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텃파기를 한다든지 구덩이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설비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많이 동원이 되는데 왜 초보자는 안 쓰냐면 일머리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가 땅을 좀 팔아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베테랑들은 이제 건축주나 현장 소장들 말만 딱 들으면 그냥 작업이 벌써 나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보자들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자격증을 따고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조수로 이렇게 한 2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인천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죠? 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공기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인 줄도 몰랐네. 내가 영상 찍다가 보니까 카렌다 보니까 오늘 어린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 쉽니다. 기사분들도 쉬고 회사 직원들도 쉬고 저 혼자 일합니다. 혼자. 하나만 하면 끝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일찍 끝나면 텃밭에 가서 고구마를 좀 심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동생이 고구마 순을 사갖고 와서 혼자서 다 심었다는 100개를 같이 심었으면 좋은데 동생이 다 심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텃밭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왔고 물 주러도 안 가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물 주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텃밭은 안 가도 되겠습니다.
하면 또 일정을 봐야죠. 네, 뭐를 할 건지. 배출차에 가도 문을 잠궈놨을 것 같네요. 아무도 출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하차도 하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하늘이 정말 파랗죠.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유럽에 온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많네요. 현장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8시 40분 도착이니까 한 40분? 한 40분 정도만 가면 이제 현장 도착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은 또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도로도 한산하고 드라이브 하는 느낌이죠. 혼자서 음악도 듣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뭐 늘 이렇습니다. 혼자서 길 위에서 살죠. 제가 닉네임이 길 위의 인생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직업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집이나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보다가 길 위에 있는 시간이 많죠. 대부분의 시간이. 이 도로와 같이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정도로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죠. 예전에는 제 직업이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이제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던 게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담그고 난 뒤에는 계속 뭐 중간에 뭐 장사도 좀 하고 사업도 좀 하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이것만 그냥 계속 하는데 직업이 힘들었죠. 왜냐면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 힘들죠. 그게 쉽죠. 지금은 뭐 제가 나이도 있고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알람을 안 맞춰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직업이죠. 경제적으로는 뭐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고 시간이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지금은 앞놀 하고 난 뒤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밀려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매출은 올라오죠. 직업이 이래서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도 많이 시도를 해 왔었어요.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하고. 이 직업이 싫어서 다 실패하고 돌아온 게 결국은 또 운수업인데, 이것만 하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실패가 없으니까.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는 후회도 많이 했지만 나이 먹고 제 나이 정도 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직업 같아요. 정년도 없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죠. 자유롭죠. 뭐 요즘 명퇴니 뭐 조기퇴직이니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요즘 30대도 40대도 조기퇴직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이런 직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 자체가 조금 험하다 보니 요즘 AI나 이런 것 때문에 직업이 대체가 많이 되죠. 근데 뭐 제가 하는 직종은 절대로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근접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테슬라 자율주행 좋죠? 지금 세미트럭도 나와서 이제 자율주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메라 베이스는 다 달고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자율주행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직업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요즘 생각하면 이게 내 천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손도 많이 대고 했지만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하니까 그만큼 편안하네요. 이렇게 드라이브 다니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제가 덤프를 접고 앞로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안정감이 올 것 같아요. 인생 제 2막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했으니 벌써 2년이 만 2년 거의 다 됐네.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생겼죠. 큰애가 결혼을 하고 작년 연말에는 첫 손주도 보고 그리고 직종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합니다. 지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그냥 꾸준히 하려고요. 직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퇴직하신 분들 섣불리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게 손을 대서 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 택시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화물차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쉽지 않죠. 왜냐면 그 시간에 그 시장에 오래도록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출발해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안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나이 먹고 늦게 제 직업의 만족감을 더 느끼죠. 여하튼 요즘 젊은 후배들이 많이 직업에 뭐 관해서 많이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아요. 동생들도 있고. 제가 그냥 늘상 하는 말은 경쟁력이 있는 직종을 택해라. 어려워도 경쟁이 심한 데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해주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제 주위에도 예전에 뭐 보면 오토바이 배달 있죠. 그런 것도 돈 많이 번다고 막 한 달에 뭐 600만 원씩 이렇게 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거 한참 했었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오토바이 중고가 너무 많이 나오죠. 배달이 단가가 안 맞았어. 경쟁이 많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진입이 쉬워지면. 택배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또 한참 그 택배하러 간다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택배차 너무 많죠. 경쟁이 너무 많죠. 힘듭니다. 그리고 화물차, 특히 제가 알기로 윙반이라고 하죠. 윙반이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화물차 할 때는 다 덮개 씌우고 다녔죠. 손으로 덮개 씌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윙바디 같은 거 덮개 이런 거 안 씌우잖아요. 그거 제일 힘들거든. 덮개 씌우는 게. 또 쉬운 만큼 어때요? 쉬운 만큼 그만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금도 윙바디 힘들잖아요. 차가 너무 많죠. 윙바디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도로에 보이는 거는 택배차하고 윙바디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는 게 덤프트럭. 많이 보이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없는 걸 내야 됩니다. 앞놀차 제가 하는 거 많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실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그 퇴비 공장을 합니다. 퇴비 공장. 여기도 한번 하는 거. 퇴비 공장을 합니다. 퇴비 공장이 뭐냐면 축산 폐기물에다가 톱밥을 섞어서 부숙을 시킵니다. 부숙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유기농 퇴비를 만들죠. 이 밭에 뿌리는 거 있죠. 포로 포장된 거. 그런 유기농 퇴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는데 그 친구 몸에는 항상 그 축산물이 아니고 그 축분이라고 그러죠. 축분. 분뇨 있죠. 분뇨. 그러니까 돼지나 닭, 소 이런 똥오줌이죠. 그런 게 몸에 항상 배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깨끗이 씻고 뭐 차도 좋아요. 차도 뭐 승용차도 뭐 아주 좋은 차인데 본인은 세차를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안에도 향수도 뿌리고 뭐 샤워도 매일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고 뭐 하는데 그게 몸에 배요. 몸에 배면 이게 냄새가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 힘들죠. 악취에다가 작업 환경도 좋지도 않죠. 근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노동 조건이.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죠. 물론 뭐 몇 년 안에 뭐 한 몇십억 벌어서 또 그 일이 싫어가지고 베트남 가서 또 의류 공장 하다가 또 말아먹고 망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거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하는데 그 친구도 그걸 손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돈벌이가 괜찮거든요. 냄새나 나도. 그렇습니다. 직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편하게 하기 좋은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하기 힘든 직종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제 판단이, 제 생각이 그래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현장을 다 온 것 같네요. 오늘 배추처리장이 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나왔네요. 문이 열려있네. 여기도 좁아가지고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진해서 덮개 긋고 짐을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줄게. 내가 나중에 채널 가르쳐줄게. 예?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재밌네 하니까
어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차하고 나왔는데, 아우, 소각제, 소각제 분지는, 어, 소각제는, 여기, 이 회사 거는 먼지가, 분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차하고 나면 몸이 다 분진으로 덮었습니다. 아우,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방진 마스크를 쓰는데도, 이길 수가 없네요. 분진에게는. 목도 칼칼하고, 아주 힘듭니다. 아우, 집에 가서 옷 싹 갈아입고 또 샤워하고 그러면 또 깨끗하죠. 냄새는 안 나는데 분진이 많습니다. 분진이. 아, 오늘 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처리장에 오늘 사람이 나왔네요. 일하는 차들이 좀 있나 봐요.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어, 와서 작업을 해서 자리 공간을 마련해 줘야 차들이 와서 짐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분만 출근을 하셨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편하게. 아니면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단돌이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짐만 뽑고 나왔습니다. 덕분에. 하차도 끝나고 이제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이제 퇴근하면 되겠죠? 지금이 몇 시인가? 9시 15분. 10시면 들어가겠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9시 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국도로 돌아오다 보니 한 30분 늦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10시. 홀가분합니다.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또 아들이 손녀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온다는 소리는 듣는 건데 우리 아들이 처갓집이 청도예요. 청도. 그래서 멀어서 우리 아들은 남양주 사는데 집이 남양주예요. 청도까지 가려면 힘들겠죠. 힘들어서 자주 못 가니까 어버이날에는 그냥 처갓집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저희들이야 뭐 아들 집하고 저희 집이 한 20분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금방 오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뭐 적게는 4-5분 많게는 7-8분 이렇게 보니까 뭐 상관없는데 사돈들께서는 아무래도 손녀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린이날하고 같이 해서 갔는지 어땠는지 연락을 안 해봤네요. 갔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날도 잊고 살은 지 오래됐어요. 예, 젊을 때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제가 우리 큰애를 26세 낳았는데 결혼을 일찍 했죠. 그래서 우리 큰애가 벌써 34살이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예, 놀러 다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미안하네요. 애들한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같이 여행하고 사진 찍고 놀아주고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죠. 지금 생각하면 애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딸한테 하는 거 보니 너무 좋네요. 날씨 좋다. 아이고 완전 혼자 다니니까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마식한 사람도 아니고 10시간씩 뭐 이렇게 운전하고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맛이 좀 가죠 보통. 예전에 덤프 잘 때는 바빠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암놀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느긋해지는 것 같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노래도 부르고 졸리면 노래도 부르고 창문도 열고.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아까 배출차 갔을 때 그 젊은 친구가 그 장비도 하고 사무실 일도 보는데, 아까 내가 심 하차할 때 그랬거든. 촬영 좀 한다 그러니까 촬영을 왜 하냐고. 나 유튜브 하는데 잘했다고 그러네요. 채널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구독자가 뭐 몇 명? 아까 보기 26명인가 25명인가 구독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가르쳐 준다고. 아니 그래도 한 몇백 명은 돼야지 가르쳐 주죠. 너무 창피하지. 지금은 우리 가족이나 식구, 나 지인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창피해서. 뭐 유튜브 창피한 건 아닌데 좀 이런 걸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안 하던 걸 하는 건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까 저 소각장 가서도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유튜브 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웃더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있으면 제가 안 켜거든요, 저 영상을. 근데 어차피 하는 거 뭐 요걸 하거나 말거나 그냥 켭니다. 이제 막 켜보려고요. 현장 가서도 켜고. 처음에 할 때는 뭐 삼각대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찍고 이랬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혼자 그냥 1일 영상 올린다 생각하고 그냥 취미로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하는 건데 해보니까 좀 욕심이 나기도 하네요. 자신있게 해보려고. 뭐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디? 몇 명 되지도 않겠지. 그렇다고 뭐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업이 있고 이제 취미로 하는 거니까 구독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솔직히 지금 뭐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영상 많이 보든 안 보든 상관도 안 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다가 보면 뭐 봐주는 사람도 많겠죠. 그때를 생각하고 합니다. 확실히 이쪽으로 오니까 암놀철이 많죠? 암놀이 많습니다. 왜냐면 인천이 그 매립장도 있지만 처리장들이 많아요. 제처리장들이. 그래서 인천 쪽 가면 뭐 암놀차가 엄청 많죠. 덤프차보다가 더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보입니다. 서울 쪽에는 암놀차가 보기가 귀하거든요. 여기 잘 안 보여요. 근데 인천 쪽은 확실히 많아. 소각장 많으면 공기 안 좋은데 또 인천 시민들 싫어하시네요. 제가 아까 북공 소각제도 먼지가 많이 분진이 많아서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날씨가 이래 좋으니까 또 목 아픈 것도 좀 덜하네요.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우리 며느리가 손녀 데리고 온다니까 오후에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네요. 다음에 영상에서 또 뵐게요.